돈을 아끼는 게 최고지만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반갑습니다. 같은 상품 저렴히 사는 야광입니다. 오늘은 식비 중 특히 외식비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다들 아무리 돈을 아낀다 해도 매일 편의점 가시고 외식하시잖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어플을 소개합니다. 라스트 오더입니다. 이 어플은 제가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된 어플입니다. 우리는 편의점 삼김이나 가게에서 햄버거를 하고 있는 치킨을 싸게 팔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한마디로 마감 세일 상품을 구매하는 어플입니다. 간단해요. 음식점에서 영업 종료 전에 음식이 남으면 보통 폐기를 했을 텐데 그걸 어플에 저렴하게 올려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원가라도 건질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 세븐일레븐밖에 없습니다. 편의점에 김밥, 도시락 등이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유통기한 몇 시간 전에 사장님이 상품을 올립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어플에서 미리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해요. 주문 승인 후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요. 1+1 증정 같은 행사도 안 된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매장에서 결제한 상품을 고르고 카운터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분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아마 손님이 많은 곳은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정도 물어볼 것 같아요. 2,700원짜리 김밥과 1,200원짜리 요구르트를 58% 할인된 1,638원에 구매했어요. 아, 쿠폰 사용해서요. 지도를 누르면 근처의 매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싹 다 세븐일레븐이네요. 교촌치킨이 라스트 오더에 뜨기를 오늘 밤 자기 전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보통 수도권보다는 번화가 쪽에 라스트 오더 등록 음식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배달은 안 되고 매장에서 먹거나 포장만 가능합니다. 라스트 오더의 가장 큰 장점은 동네 족발, 치킨 등을 더 저렴히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참여하는 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가게들이 많으면 저렴히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아쉽네요. 두 번째 어플, 머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먼저 구매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즉 선불형 포인트죠. 티모이나 위메프에서 포인트를 15%에서 20% 저렴히 구매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고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대표적으로 GS25, 이마트24, 이디야, 설빙 등이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말고도 토다이 같은 음식점도 있어서 포인트를 저렴히 구매했다면 저렴하게 외식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결제는 해당 브랜드를 터치 후 바코드를 직원분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 이디야는 스탬프 적립도 가능하니 정말 유용해요. 머지 포인트를 20% 할인받아 구매했다면 정가 3,500원짜리 딸기 라떼를 2,800원에 먹게 되는 겁니다. 또 편의점은 통신사 할인이나 1+1, 2+1 같은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네요. 1,000원짜리 상품을 1+1에 구매하고 통신사 할인 10% 받아 머지 포인트를 구매하면 개당 360원 정도에 구매한 겁니다. 할인율로는 무려 74%나 되죠. 정말 같은 상품 저렴히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정가 주고 구매한 사람의 지출 차이는 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취소됩니다. 머지 포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다는 겁니다. 2020년 3월 중순 기준 31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31개 기념으로 베스킨라빈스도 입점되었으면 좋겠네요. 단점은 선불형 포인트예요. 회사가 중소기업이니 대기업보다는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할인율이 높다고 몇십만원씩 구매해 놓으면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죠. 머지 포인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상단에 자막 확인하세요. 세 번째 어플, 기프티스타와 팔라고입니다. 기프티스타와 팔라고를 통해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먼저 기프티스타는 어플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을 베이스로 한 사이트입니다. A는 기프티스타에 기프티콘을 팔고 기프티스타는 B에게 웃돈을 붙여 파는 거죠. 중고나라의 역할을 대신하며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제는 무통장 입금, 카드 결제, 계좌이체가 가능하고요. GS25에서 800원짜리 비타 500을 50% 할인된 400원에 구매했습니다. 비타 500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기프티스타를 몰랐다면 더 비싸게 구매했겠죠. 반면 팔라고는 어플 맞습니다. 팔라고에서는 직접 기프티콘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중고나라처럼 자유롭게 팔고 구매하는 장소를 마련해주죠. 다만 선불로 캐시를 충전해야 하고 캐시 충전 수수료가 3%예요. 만원을 충전하면 부가세를 포함해 1,330원이 결제되죠.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고요. 판매자한테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구매 확정을 눌러야 대금이 지급되니 사기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다만 3일이 지나면 자동 확정이 되니 이 점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간혹가다 사용한 기프티콘이라고 뜨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면 정말 파이어 하겠죠. 정가 3,200원짜리 베스킨라빈스를 2,4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할인율로는 25%죠. 만약 팔라고를 몰랐다면 정가 주고 먹었겠죠. 그만큼 자본주의는 아는 게 곧 돈입니다. 기프티스타와 팔라고 두 곳 다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 치킨 말할 것 없이 모든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잘 활용한다면 웬만한 외식비를 아낄 수 있죠. 기프티스타와 팔라고의 가장 큰 차이는 기프티스타는 상품의 시세를 기프티스타에서 정하지만 팔라고는 판매자들이 눈치 싸움을 하며 가격 형성이 됩니다. 또 팔라고는 구매자가 기프티콘 가격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지런한 분이라면 팔라고에서 득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프티스타의 장점입니다. 충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카톡 기반이라 조금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팔라고의 장점입니다. 노력만 한다면 기프티스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기프티스타의 단점입니다. 기프티스타에서 가격을 1원화해서 팔라고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팔라고의 단점입니다. 캐시를 충전해놔야 돼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상 외식비를 줄일 수 있는 어플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정보가 곧 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득템할 게 뭐 없나 어플을 설치하려 하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잊어주세요. 그래도 잊어주세요. 이 어플을 통해 저렴히 구매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지 계획도 없었는데 싸다고 구매하면 정말 환장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어플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통장이 되는 이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싸다고 막 사면 통장이 되는 거예요. 어플을 이용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구매 계획에 있던 상품인가? 아니라면 신속하게 어플을 종료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비 할인 끝판왕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